안녕하세요. 책방 아재입니다. 새해에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일주일 동안 제주를 혼자 여행하고 왔거든요. 그 제주에서 제가 보고 느낀 점을 좀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제주 여행할 때 저는 자동차는 렌트하지 않아요. 제주는 그냥 배낭 하나 메고 이제 가는 거죠. 오로지 이 두 다리로 직접 걷고 보고 듣고 느끼는 여행이 최고거든요. 다만 날씨가 꽤나 쌀쌀했고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 이번 여행의 컨셉은 무리하게 걷기보다는 적당히 버스도 좀 타고 특히 가져간 책을 많이 읽는 걸로 정했거든요. 제주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서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고민했는데 저는 거의 계획 없이 여행하거든요. 처음 오는 버스가 동쪽으로 가는 거라 동쪽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순환버스인데요. 버스 타고 가다가 함덕해수욕장에서 그냥 삘이 꽂히는 대로 무작정 내렸어요. 내렸는데 어느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 유리창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녹는 것도 괜찮아. 너무 낭만적인 또 철학적인 글귀죠.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게 그런 게 사랑일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행복의 기원에 따르면은 우리 인간은 아직 동물에 가깝고 이 생존과 번식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너무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또 어쩔 때 보면은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타적이 돼요. 근데 또 이런 남을 위한 행동도 결국 크게 보면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결국 결과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그런 DNA의 기계적인 명령 때문만이 아닌 사랑이라는 원동력이 있다고 좀 믿고 싶어요.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무작정 이제 걸었는데요. 이제 비가 점점 많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 오는 제주에 올레길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조그만 간이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 또 올레길을 걷습니다. 비 오는 올레길도 굉장히 낭만적이고 좋거든요. 한참을 걷다가 잠시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카페가 보여서 거기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며 가지고 간 전자책을 읽었어요. 전자책은 이제 무게는 작지만 굉장히 많은 책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행에서 읽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책은 이제 미국 여자분이 쓴 책인데 이제 미국에서의 세속적인 삶에 익숙해진 그 여자분이 이제 프랑스 남자랑 사랑에 빠져서 프랑스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랑스인들의 인생관에 조금씩 영향을 받아가는 그런 책인데 확실히 미국이랑 유럽인들의 인생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프랑스인의 행복에 대한 관점이 전 사뭇 인상적이었거든요. 더 큰 집, 더 많은 물건들, 더 많은 돈과 소비로 행복을 사려는 미국인들을 이 프랑스인들이 되게 불쌍하게 여긴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보다 더한 게 전 한국이라고 보거든요. 이 성냥갑 아파트로 계급화되어 있는 한국인들을 보면은 프랑스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책을 읽다 다시 카페를 나와 걷는데요. 길에 이런 팻말이 있더라고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꽃. 이 고은 시인의 시죠. 이 시처럼 너무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가다 보면은 이제 좀처럼 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올라갈 때는 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제가 한 10년 전쯤에 사업이 망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돈도 많이 잃고 힘든 일을 겪었는데요. 확실히 그때 갑자기 힘들어지니까 새삼 그전에 볼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너무 내가 힘들 때는 이게 꽃인지 몰라요. 이 똥인 것 같죠. 너무 싫은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똥이 아니라 꽃이었구나. 내 인생의 약이었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되죠. 천천히 비 오는 올레길을 또 계속 걷다 보니까요. 북촌리라는 조그만 마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카페에서 드립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젖은 신발도 말리고 좀 정비를 했어요. 창문으로는 바닷가가 보이는 엄청난 경치의 카페였는데요. 그 흘러나오는 노래도 너무 좋고 그 비가 주룩주룩 오는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집 근처에 이런 카페가 있으면 매일 와서 바다도 보고 커피도 마시고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도 했어요. 사실 그런 삶에는 돈도 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낭만적인 카페에서 제 이제 옆자리에 앉은 커플이 있었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파트 사는데 대출 받는 문제로 엄청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행복이랑 낭만은 보지 못하고 이제 먼 미래에 집값에만 집착하는 삶은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싸우는 커플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카페를 나와서 더 걷고 싶었는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결국 근처에 숙소를 구했는데요. 그 게스트하우스예요.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서점 숙소예요. 실제로 뭐 조그만 독립 책방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숙소에는 책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게스트들끼리 서로 마음에 드는 책 글귀를 필사하고요. 같이 그걸 낭독하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되게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겨울철이라 이제 인원이 부족해서 그날은 낭독회는 없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는 좋은 글귀들이 많이 곳곳에 걸려 있었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책은 도끼다에서도 소개했던 카프카의 글이 있었어요.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저녁에는 그 게스트들이 얼마 없긴 했지만 간단히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게스트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전공인 대학원생인데요. 이 숫자 공황장애가 왔대요. 도저히 공부를 할 수 없어서 휴학하고 홀로 제주를 여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숫자만 보면은 공황장애가 오니까 전공이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숫자가 전혀 없는 뭐 역사나 문학책 5권을 가져와서 이제 혼자 카페에서 읽고 필사도 하고 뭐 올레길도 걷고 미술관 구경 다닌다는데 뭐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숫자 들어가는 책만 보면은 머리가 아프대요. 또 미래에 대한 생각하면은 또 북적이는 사람들 보면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뭐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게 공황 장애겠죠. 저도 한때는 숫자나 이 수익률이나 이 주식 투자, 경제 이런 거에만 파묻혀서 지내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10년 전쯤에 사업에서 망하고 좀 많은 돈을 날리게 됐는데요. 이게 돈을 많이 잃게 되니까 이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돈을 빨리 모으고 싶고 돈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역설적이죠. 자유롭고 싶은데 더 집착하게 되는. 제가 당시에 엄청난 양의 이제 리포트를 읽고 뭐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과연 근데 그렇게 제가 공부했는데 시장 지수, 그러니까 S&P 500에 투자한 것보다 10년 동안 더 돈을 많이 벌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에 투자했던 시간이 별로 행복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황장애가 왔던 대학생처럼 숫자가 전혀 없는 뭐 인문학이나 역사나 철학 책을 읽고요. 혹은 문학책이나 음악을 듣고 올레길을 걷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다니는 게 훨씬 더 즐겁고 휴머니스트적이지 않나. 그게 더 사피엔스에 어울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다음 날은 숙소에서 김영 해변까지 걸어갔는데요. 이제 비는 그쳤지만 날씨는 매우 흐렸고요. 다만 그 에메랄드 빛깔을 뽐내는 그 예쁜 바다와 풍차가 보이는 해변의 카페에서 이제 커피와 초코 오야스를 먹으면서 또 전자책을 읽기도 했어요. 제주 여행의 장점 중 하나인데요. 정처 없이 올레길을 내키는 대로 걷다가도 또 버스를 탈 수도 있거든요. 또 곳곳에 카페가 있기 때문에 또 카페에서 이렇게 뒹굴거리다가 또 내가 가고 싶은 곳 갔다가 언제든 또 가까운 곳에는 당일에 예약 가능한 이 숙소들도 있어요. 혼자 여행하지만 뭐 노트북도 있고 전자책도 있고요. 팟캐스트도 있고 유튜브까지 있다 보니까 외로울 틈이 없죠. 자, 카페에서 또 길을 나서서 월정리까지 걸었는데요. 이제 왼쪽은 바다고 왼쪽은 들판인 예쁜 길이 계속 펼쳐집니다. 이제 구름도 조금씩 걷히고 이제 예쁜 하늘이 은밀히 좀 보여지기도 해요. 그 제주에는 강아지들이 많은데요. 갑자기 길에서 먹이 달라고 저를 안놔주는 강아지들도 만나기도 해요. 저희가 진짜 동물 덕후라 이런 애들 보면은 떠내고 가기가 너무 힘들죠. 길을 걷다가 잠시 벤치에서 우리는 사랑 아니면 여행이겠지 라는 책도 읽었어요. 사랑하고 여행하고 많이 좋은 책을 읽고 걷고 사색하고 글도 쓰고요. 뭐 이렇게 영상도 만들고 남에게 베풀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삶 같아요. 뭐 저도 투자를 열심히 지금도 하지만 이제 투자는 그런 행복한 삶을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뭐 도구일 뿐이죠. 그래서 투자 공부는 하긴 해야 되지만 너무 시간을 뺏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풍성한 삶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계속 걷다가 이제 해가
질 때쯤 월정리에 도착했는데요. 이제 겨울이라 그런지 월정리도 좀 조용하더라고요. 심지어 월정리 숙소에서는 이제 게스트가 저 혼자라 저 혼자 그 분홍색 제주 막걸리라고 있어요. 걔를 이제 육포에 한 잔 마셨는데요. 이 제주 막걸리는 유통기한이 짧아요. 생막걸리라. 그래서 서울에서는 마실 수가 없어요. 그 제주에 가시면은 꼭 한번 마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다시 와서 이 비 오는 날 월정리 바다를 보며 육포의 막걸리를 마시는데 좀 이상한 감성이 좀 솟아나더라고요. 또 숙소에 강아지가 토실토실한 애가 한 마리 있었는데 걔가 이제 옆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데 굉장히 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은 아침에 일찍 연 음식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닷가 앞에 편의점들이 많은데요. 그 나무 편의점 벤치에서 컵라면에 삼각김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월정리 바다를 보며 그 바닷 공기랑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라면을 먹는데 진짜 너무 맛있죠. 근데 편의점 벤치 앞에 있으니까 이제 편의점 드나드는 사람들이 혼자 좀 그렇게 먹으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곤 하는데 사실 이게 진짜 맛있고 좋거든요. 대기업 회장님들은 이런 컵라면 밖에서 못 먹겠죠. 특히 뭐 이렇게 남들이 보는 해변의 편의점 앞에서 먹을 생각조차 못 하겠죠. 그런 거에 비하면 뭐 저는 유명인도 아니고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인간이에요.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월정리에서는 세화까지 걸어갔고요. 이제 하늘이 개이면서 너무 예뻐졌죠. 이 제주도 하늘은 서울 이런 도시랑은 다른 것 같아요. 뭐 도시는 일단 고층 빌딩 때문에 그 고층 아파트 때문에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없죠. 근데 그 꼭 벌써 시야의 차이뿐만 아니고 색감이나 이 구름의 어떤 그 느낌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가는 길에 또 올레길에는 잠시 쉴 수 있는 벤치들이 있거든요. 벤치에 잠시 쉬는데 이제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은은한 바다 냄새도 나고요. 파도 소리도 들리고 이 언덕의 흙냄새랑 풀냄새 그 고요함 속에서 전자책을 읽고 있는데 기분이 또 묘하더라고요. 나는 대자연 속에 지금 있고 살아있고 또 건강하잖아요. 어디든 두 발로 갈 수 있고 이 전자책에는 수백 권의 책이 담겨 있는데 내가 읽고 싶은 무슨 책이든 지금 읽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또 소박한 행복감이 생기더라고요. 자, 책을 읽다가 다시 걷다가 하다가 버스를 타고 송당리로 향했어요. 송당리는 이제 제주에서도 굉장히 시골, 약간 산 중턱에 있는 마을인데요. 거 게스트하우스에 갔더니 역시 게스트는 저뿐이고 다만 게스트하우스에는 이제 스텝이라고 알바생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스텝 2명이 있어서 이제 셋이 같이 게임을 하고 이제 제가 져가지고요. 근처 술집에서 제가 술을 사게 됐어요. 뭐 어차피 게임에 안 져도 제가 샀겠죠. 술을 마시면서 요새 20대들은 좀 뭐 어떤 고민하고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뭐 대학생인데 지금 휴학 중이다. 그래서 복학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알바를 또 해야 되나. 스텝은 이제 급여가 세지 않거든요. 결국은 취업해야 되는데 취업에 대한 고민, 또 연애에 대한 고민,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이제 돈이 많이 없잖아요. 뭐 그런 고민들을 한다고 하는데 뭐 3, 40대랑 별 차이 안 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런 여러 가지 고민하기 싫어서 그냥 무작정 제주로 내려와서 이런 산골 마을에서 게스트하우스 스텝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있으면은 그래도 좀 고민도 좀 안 되고 생각도 안 해도 돼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둘 다 표정이 밝고 술 먹는 내내도 웃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학이나 취업, 연애, 뭐 결혼 등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행복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청년들을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지중해 철학을 보면요. 이 지중해 쪽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찬란한 날씨에 너무 완벽하고 행복한 날들이 언젠가는 죽음으로써 끝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을 즐기자는 뭐 까르페 디엠, 모멘토 모리 이런 지중해 철학이 생겼는데요. 요즘 한국 청년들은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은 다 있고 지금 이 순간 행복에만 집중하려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인은 다르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은 이제 버스를 타고 송당리에서 표선으로 갔어요. 그냥 정처 없이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는 거죠. 표선이 해변에 있는데요. 이제 해변에서 특이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닷가에서 승마를 하다가 사람이 이제 그 말에서 떨어져서 물에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인을 물에 빠뜨린 채 그 말이 우두커니 서 있고요. 그 물에 빠진 사람은 그 바다에 빠졌는데 그 뭐 수영 금지 물주머니가 있는데 그거에 하나 매달려서 이제 살려달라고 목청이 떨어져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살려달라는 소리가 진짜 커서 주변 사람들도 다 몰려왔죠. 결국 119 구조대원이 출동해서 이제 결국 구조되고 그 사람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댔던 그 사람은요, 한 2, 30분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생애에 대한 집착뿐이었겠죠. 살아야 된다는. 뭐 그때 뭐 우리 삶의 의미나 내 연봉이나 뭐 승진이나 아파트 값이나 자녀 성적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인간의 모든 번뇌는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는 무의미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비슷한 느낌인데 그날 저녁에 제가 숙소로 가는 길에 이제 길을 건너다가 발목 심하게 삔 거예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3일 동안 같은 숙소에서 요양하다가 정말 쩔뚝거리면서 마지막에만 좀 열심히 걸었는데 이게 그냥 잘 걸을 수 있다는 그 평소의 건강함에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거의 버스를 타다가 뭐 다시 또 걷다가 그걸 반복하면서 계속 한 바퀴 돌았는데요. 결국 협재 근처까지 갔죠. 그래서 협재 인근의 올레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스 중 하나인데요. 이쪽을 걸을 때는 이 느릿느릿한 노라 존슨의 노래를 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주에 조그만 북카페를 차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결혼도 하고 그 소박한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근데 한편으로는 카페를 차리면 카페 사장은 자유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런 카페를 내가 원하는 때 갈 수 있는 자유로운 손님이 나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제주 여행에서 좀 가장 많이 느낀 게 있어요. 그거는 일상 속에서 우리 소소한 행복을 잘 관찰하고 놓치지 않아야겠다. 제가 뭐 여러 책에 소개한 내용이랑 비슷하죠. 표선에서 제가 다리를 다쳐서 좀 걷기가 힘들어져서요. 하루는 이제 그 해변의 카페에서 거의 종일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계속 내렸는데 갑자기 비가 그치고 햇빛이 이렇게 나더니 그 해변 정말 가득히 무지개가 생긴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선명하고 완벽한 모양의 무지개는 처음 봤어요. 솔직히 도시는 이게 무지개 가끔 봐도 흐리죠. 그리고 아파트랑 건물로 가려져서 완벽한 모양의 그 무지개를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지개 보니까 너무 예쁘고 좀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황당한 거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 그 누구도요. 밖에 이렇게 무지개가 생긴 거를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뒤돌아보니까 다들 자기 할 일하고 막 수다 떠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밖에 무지개가 떴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뭐 소리 못 지르죠. 한 10분 정도 됐을까요? 결국 무지개는 사라졌죠. 저 말고는 아무도 무지개가 떴다는 거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우리 인간은 취업 고민, 진로 고민, 연애 고민, 뭐 노후 고민 등 끝없이 고민만 하느라 정작 바로 옆에 있는 이 무지개 같은 소소한 행복을 찾지 못해요. 바로 고개만 돌리면 창밖에 무지개를 볼 수 있었는데 알아차리지조차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야 돼요. 이 갑자기 나타난 아름다운 무지개도 그렇고요. 뭐 따뜻한 봄 햇살이나 요즘 그렇죠. 살랑거리는 기분 좋은 바람, 비가 창을 두드리는 소리, 웅장한 구름과 별, 길 모퉁이에 핀 이름 모를 조그만 꽃,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의 정취나 어린아이들의 해맑은 미소, 내가 베푸는 조그마한 친절에 상대방의 웃음, 집 앞 공원을 산책할 때 이렇게 사박사박 그 밟히는 소리, 지인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순간들, 삶의 소박한 아름다움과 행복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수학 전공 대학원생이 공황장애 걸린 것처럼 너무 숫자에 집착하면 안 되고요. 이 진로나 미래에 대한 고민도 또 조금은 좀 내려놓는 게 좀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표선 해변에서 물에 빠져서요. 그 물주머니 하나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던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살아야 된다는 그 생에 대한 집착뿐이었어요. 뭐 다른 고민은 없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음에,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해야겠죠. 제가 다리를 다쳐서 한 3일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좀 쩔뚝거리면서 힘들었거든요. 잘 걸을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려고 좀 글을 좀 쓰다 보니까 또 그 제주의 올레길과 그 대자연의 흙길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자책 하나 담아서 배낭 하나 둘러매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제주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제주 여행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좀 제주에서 만난 좀 특별한 인연들과 느낀 점이 많거든요. 제가 나중에 또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